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선생의 옵션으로 부자되기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기엽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져서 이 가로수에 이제 꽃들이 많이 피고 그러는데 요즘 뭐 건강은 이제 괜찮으신지 또 이제 수익은 괜찮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복습을 먼저 하고 앞으로 이제 2주일간 이제 한 달 이제 반씩 잘라 가지고 이제 대강 주가가 어떻게 이제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주식을 갖다 보는 방법, 이제 기초적인 이제 어떤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이제 내용을 갖다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나 이제 파생상품 투자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잃게 된다고 얘기를 갖다가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증권회사의 파생상품 계좌를 갖다가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약 97%의 어떤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러면은 이제 파생상품 투자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잃게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봉, 그러니까 소위 뭐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이렇게 이제 아주 짧은 차트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방향을 갖다가 잡더라도 이 예측한 대로 이제 가는 경우라는 게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기는 보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내가 어떤 방향, 뭐 내리는 방향이든지 오르는 방향이든지 걸었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게 되면은 그대로 안 가기 때문에 어떤 차트, 그러니까 이제 특히 분봉 뭐 30분봉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가 간다고 생각을 갖다 했을 때 그대로 가는 경우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오른다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이제 내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갖다 언제 바꿔야 될지 전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손이 나가게 되고 이제 손실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짧은 스팬의 차트로 하게 되면은 거래가 많아집니다. 거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이제 대부분 경우 이익을 보고 수익을 내고 이렇게 거래를 하기보다는 대부분 경우 손실을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전문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손절매를 갖다가 빨리 해라, 뭐 잘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데 손절매를 한 2번 정도,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을 경우에는 이 투자한 금액의 한 20~30%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결국 파생상품 투자, 선물이나 옵션, 뭐 단 방향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네이키드로 할 때 얘기입니다만은 잃게 되는 이유를 갖다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이제 다산시걸은 이제 옵션만 가지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이렇게 받고 얘기도 많이 해드립니다만은 일단 앞에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까요? 짧은 스팬의 차트로 이제 대응한다든지 많은 거래를 한다든지 손절매를 하는 걸 갖다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거래를 갖다가 하지 않고 이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강의를 갖다가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다산시걸이라고 하는 게 옵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격들을 잘 이용을 해서 그것과 어떤 주가의 흐름과를 연결을 시켜서 한 달 내내 아니면은 이제 뭐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거래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이제 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짧은 스팬으로 한다거나 많은 거래를 한다거나 손절매를 한다거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다 하는 이제 결론에서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질문이 한번 들어와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그 주식 투자나 이런 어떤 그 파생상품 투자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외롭고 또 이렇게 어떤 그 당황하게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하고 싶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 멘토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몇 사람들, 이 5사람들은 가급적 이제 그 가까이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갖다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이제 그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피해야 할 전문가는 손절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나 아니면은 이 파생상품 투자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은 기회에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회 투자를 갖다 하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평가손 같은 건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이렇게 뭐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 손절매를 갖다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많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손절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고 이제 그 투자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투자 실적을 갖다 보여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경우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1, 2년, 3, 4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뭐랄까 생각이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수익으로 하는 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동안에 그 투자를 해서 아니면은 매매를 해서 난 결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피해야 될 이제 전문가들이 아주 그 이상한 예를 들면은 뭐 외국인이 뭐 어떻게 이제 한다라든지 뭐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식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상하게 이제 말을 갖다 해서 여러분들 갖다 이제 현혹시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3분봉이라든지 5분봉이라든지 짧은 스팬으로 거래를 갖다 하게 되면 거래 자체가 많아지기도 하지만은 이 분봉은 그 자체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이제 리딩이라고 해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콜 그러면은 사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전문가 멘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해를 줬으면 해를 줬지 결코 이득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선택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카페가 있습니다. 블로그 네이버 .com 해서 이제 다산 27 이렇게 해서 이제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그 2주일마다 이제 한 번씩 계속해서 그 주가 전망을 갖다 해드립니다. 물론 뭐 100% 맞지는 않지만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그 투자를 갖다 하게 될 때 한 달 내내 이제 놔두게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어떤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항상 그 파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변곡점이라든지 계속 올라갈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파악을 갖다 하고 한 2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한 달에 2번 정도씩, 그러니까 이제 월 말하고 중간쯤 돼서 이제 2주쯤 지난 다음에 이제 계속 전망을 갖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초에, 그러니까 4월 전반기 이제 주가 전망은 제가 지난주 말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일봉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로 치면은 한 2000 정도,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으로 치면은 한 260 정도 선에서, 오늘은 이제 어저께 하고 오늘은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만은, 횡보를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갈 것이냐, 이제 떨어질 것이냐 하는 이제 그 점을 이제 저도 약간은 이제 뭐 생각을 갖다 했습니다만은, 아마 90% 이상 이제 떨어질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이제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저께 오늘처럼 이제 횡보를 갖다가 하되,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살려는 세력,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어떤 힘과 내리려는 힘이 이렇게 이제 맞부딪혀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갖다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게 아니고 횡보성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크게 떨어지는 때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강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이렇게 투자를 약간 조정을 갖다 해두게 되면 이제 또 리스크가 없게 되죠. 어쨌든 이제 주봉상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으로 이렇게 약간 이제 상승할 여지가 이제 남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20주 이평입니다. 20주 이평. 20주 이평선이죠. 이 20주 이평선이 하락을 갖다 하고 있으면은, 큰 힘을 못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이 이평선 자체를 갖다가 이제 끌고 올라가거나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데, 아직은, 그리고 이제 20주 이평이라고 하는 것은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어떤 엘리엇 파동을 갖다가 이제 장기 엘리엇 파동을 그려주는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대부분 경우 이 아래에서 움직이게 이제 되죠. 다시 이제 일봉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은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41 이평선입니다만은 이제 올랐죠. 약간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오르는데, 아무리 많이 가도 260.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로 하게 되면은 2000 정도까지, 그러니까는 꼭 2000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요 사이, 이 근처에 왔다가 다시 내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갖다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이 주식 이론, 주가 이론 중에서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은 제외하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이제 어떤 3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째가 이제 다우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강력한 이론적 근거, 오히려 뭐 이론적 근거라기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근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 하는 어떤 원리인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됐든 뭐 코스닥이 됐든 나스닥이 됐든 다우가 됐든 거의 모든 지수나
주가에 영향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세 이론 모두가 다 어떤 개별 주식에 맞는다고는 그 만든 다우라든지 엘리오트라든지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사람이 존 볼린저인데 이 사람도 개별 주가에까지 다 맞는다고는 얘기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 이런 이론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들이 대부분 지수, 그러니까 큰 지수, 뭐 이 둘은 이제 다우 지수 가지고 만들었고, 뭐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80년대 나온 이제 이론이니까 여러 지수를 갖다 가지고 만들었는데 개별 주가에는 자신이 없다라는 이제 그 전제들이 다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주가를 갖다가 예측을 갖다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될 때도 항상 많은 어떤 그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는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MACD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지 않고 요 지금 일봉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주봉 차트가 제가 이제 그냥 그 일상적으로 매일 이제 보는 이제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제 무언가가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4월 전반기 초반기 2주간은 이쯤 주봉 차트죠. 260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 횡보를 갖다 한다고 이제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은 하락 횡보죠. 그러니까는 급하게 내려가지를 않고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갖다 하면서 결국에는 방향이 이제 내려갈 것이다 하는 이제 이 얘기입니다.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 하면은 그 약 245 정도까지, 그러니까는 코스피로 치면은 약 1900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해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한 100포인트 정도 이제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는 어떤 그 전혀 뭡니까 이런 이제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그 지표가 없으면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급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하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만은, 보통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들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우리나라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네 주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은 나름대로 이 어떤 그 외국,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연계가 잘 돼 있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끼리 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몰라도 힘이 모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때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사지만은 결국 그 외국인이나 뭐 개인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타나는 거는 순매수죠. 순매도고 그러니까는 모두가 사거나 모두가 이제 팔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정보를 갖다 가지고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그렇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거나 반드시 이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4월 2일입니다만은 제가 잠깐 봤더니 오늘도 외국인이 사고 또 프로그램도 샀습니다. 좀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계속 그 횡보를 갖다 했었죠.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제 260 요 선에서 그 막혀 있다. 그러니까는 천장을 갖다가 느끼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횡보를 갖다 했었습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했는데,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그리고 이 3대 이론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공신력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믿어도 됩니다.
설사 이것 요 선으로 삐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동평균선에서 그런 것처럼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선을 갖다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이 근처까지 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쓰실 때 또 물론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그 중앙선을 갖다가 어떻게 놓느냐, 그리고 이제 그 시그마죠. 그 시그마를 갖다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다 이제 달라집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지켜지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상한선, 하한선이 지켜지는 어떤 숫자를 갖다가 찾아서 자기 걸로 이제 만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다 가지시면 되는 거죠. 볼린저 밴드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특집으로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가를 분석할 때 그 이제 뭡니까 그 재무제표가 나타내주는 어떤 그 사인이 주가를 갖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지수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경제 동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동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주가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다 이렇게 이제 반영을 갖다가 다 하고 모든 이제 그 경제, 심지어는 이제 뭐 어제 이제 북한이 그 뭐 우리한테 이제 포도 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이제 그 컨트리 리스크, 지정학적인 이제 위험까지, 정치적인 요인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론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된다면 사실 그걸로는 모두가 있다고 하는 건 또 모두가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경우 그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아침에 이제 그 특파원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할 때 올랐는데 이 뭐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상한 이유들을 갖다 이제 갖다 붙이고 이제 합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거의 뭐 마찬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이제 어떤 그 이슈나 이 어떤 경제 아니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게 없더라도 항상 이제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특파원들이나 분석가들이 더 애를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얼마나 미치는 건가 하는 이제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하고 차트만을 이용해서 주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대체로 이제 그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 등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제 주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제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은 대부분 이제 그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유라든지 하는 이제 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의 그 가격 분석 및 예측에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갖다 제대로 해 두게 되면은 기본적 분석보다 오히려 더 훨씬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을 전혀 뭐 도외시하라 이제 그런 이제 뜻은 아니라,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갖다가 이제 함께 조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이라든지 뭐 원유라든지 FX라든지 각종 모든 투자 상품에 이제 그 적용을 해서 이 어떤 그 주가의 흐름, 이제 가격의 흐름하고 전망에 어떤 것들을 했더니 이게 이제 맞더라, 어떤 유효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은 이 워낙 그 요즘 이제
뭡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 평생 동국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 뭐 요즘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뭐 이거 투자해라 저거 투자해라 무슨 뭐 그 우리나라에도 뭐 저기 뭡니까 저기 그 대여 계좌라고 해서 뭐 그냥 저한테도 이제 계속해서 그걸로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계속 날립니다만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은 딸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적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 뭐 0.1%만 되더라도 꾸준하게만 딸 수 있다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동국정은 평생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 이렇게 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뭐 5분봉, 10분봉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딸 수 없고 오히려 자기 조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주는 거나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 여러분들한테 큰 어떤 힘이 되는 시장이고 이 어떤 기술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게 10년이 걸리더라도 뭐 이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10년이 걸리면 어떻고 2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하루에 0.1%라도 딸 수 있는 방법만 이렇게 한다면은 남녀노소 아무런 제한 없이 여러분들은 평생 동국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공부라는 것이 일본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네. 예, 그러면 이제 공부서부터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까?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공부라는 의미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리딩 앤드 메모리가 이제 공부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하지만은 원래 공부의 의미라는 거는 thinking 생각하고 창조를 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러니까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읽거나 아니면은 이제 메모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게 이 시행착오를 갖다 겪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갖다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통해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이제 도전을 갖다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앞부분에 제가 이제 그 피해야 될 뭐 어떤 그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잃게 되는 이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왜 잃게 되는가를 갖다가 곰곰하게 생각을 갖다 해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걸 갖다 자기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갖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제 이제 그 또 나가지만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천천히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겠지만은 그걸 갖다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 시장에 한번 이렇게 도전을 갖다 해보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갖다 가지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우연인지 뭐 필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그 길을 갖다가 찾게 됐는데 그 길도 뭐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뭐 계속 그 짧은 걸로 본다든지 거래를 갖다 많이 한다든지 할 때 대부분 잃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거래를 갖다 많이 하지 않고 이게 어떤 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갖다가 꾸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이제 어떤 저만의 이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기술적 분석의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은 사실은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동평균선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차트마다 틀리고 이제 그 같은 차트라고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 이제 스팬을 갖다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틀립니다만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이전에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주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이죠. 주식이 뛰는 이제 방향과 그 개구리가 뛰는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치 이제 사실처럼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주가의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번 이제 제가 그 캔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가정을 갖다 세우는 거죠. 가정을 갖다 세우고 그 가정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주가의 움직임은 이동평균선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하는 이제 가정을 갖다 한번 세워보고요. 상승을 할 때는 이동평균선의 위에서 움직이고 하락을 할 때는 이동평균선의 아래에서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갖다 세워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주가가 이제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마치 이제 보이죠.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 5일 이동평균선을 갖다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캔들이라든지 이 주가라는 것이 과연 이제 그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주가나 혹은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 벗어나느냐, 벗어날 때는 어떤 경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갖다 하고 있을 때, 즉 이제 오르고 있을 때는, 오르고 있을 때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나간 다음에 어떤 이제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정상적인 거래 상황일 수도 있고, 뭐 급하게 무슨 어저께처럼 북한이 무슨 쏜다거나 무슨 지진이 난다거나 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벗어난 다음에 다시 이동평균선 방향으로 되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그 움직임 자체가 그 이동평균선의 방향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변곡점을 형성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갖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갖다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갖다 그렸는데, 이렇게 주가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느냐, 올라갔죠. 이번에는 올라가서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는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는 이게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주가의 이제 그 이동평균선의 이제 방향을 갖다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갖다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스팬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방향 자체를 갖다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제 어떤 힘, 그게 이제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그 힘의 작용이 내려오는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 자체가 내려가면서는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캔들이나 주가 자체가 이동 평균선의 아래에서 이제 계속 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움직일 때 다시 올라왔죠. 이제 이 다음 상황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배운 것 중으로 하나는 다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이 자체를 갖다가 끌고 올라가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3월 한 22일쯤 이제 된 이제 그때 이제 만든 건데 다시 올라왔죠. 이게 다시 올라와서 이제 한참 올라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60 이제 근처까지 이제 왔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갖다 하고 이동평균선의 선을 갖다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거하고는 이제 또 조금 이제 얘기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동평균선은 기술적 분석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본이 된다. 이제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은 이제 5일 이동평균선으로 해서 5일 이동평균선을 갖다 그은 것입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장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이제 10일 이동평균선 혹은 뭐 저기 10주 이동평균선 아니면은 이제 뭐 5일 이동평균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이 비교가 되면서 어떤 성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장기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에 비해서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표현이 이제 굳건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MACD나 아니면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보면서 이제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끝에가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죠. 끝에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뭐랄까요, 이게 결정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이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려갔다고 해서 이제 이 어떤 그게 떨어지게 되면은 오르는 쪽에 이제 걸어놨을 때는 또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을 갖다 선택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 긴 거,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스팬 자체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차트 자체도 분봉 이런 거는 아예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봉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봉, 월봉은 그렇다고 해서 뭐 길다고 해서 이거는 방향 자체를 갖다 제대로 이제 그 나타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 권장할 만한 이제 그 스팬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일봉하고 주봉 정도는 이렇게 이제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는 분봉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봐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볼린저 밴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분봉 차트처럼 이제 짧은 차트나 이 5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어떤 그 방향으로서는 이제 보질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짧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뭡니까 이 투자를 갖다가 할 때 어떤 믿고 하기에는 너무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믿고 투자를 갖다가 해서는 좋은 결과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1시간, 그러니까 10억만 하더라도 굉장히 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어떤 이제, 뭐랄까,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뭐 장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입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예로 이제 5일 이동평균선하고 10일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캔들이나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는 상승할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이나 1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떨어질 때는 아래서 움직인다 하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방향하고 이제 속도를 갖다 나타낼 때는 또 이제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이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큰 의미 내지는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까만 선이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고 빨간 선이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은 한 가지 이제 특징되는 어떤 성격이랄까요? 성질이 뭐냐 하면은, 만나면은 떨어지려고 그러고 떨어지면 만나려고 그러는, 마치 이제 남녀 간의 이제 관계처럼,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항상 너무 떨어지면은 가까이 붙으려고 그러고 가까이 붙으면은 떨어지려고 그러는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단기 이동 평균선, 5일 이동 평균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돌파를 갖다 한다, 크로스를 갖다 한다 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주가의 흐름이 보다 확실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서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렁출렁 이렇게 하되, 똑같이 어떤 사건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 다시 이제 원대 복귀 해서 이제 어떤 흐름을 갖다 탄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변곡점에 있어 가지고도 비슷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내려간 건 뭐냐 하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아래로 돌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현상을 갖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조금 더 이제 상위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수렴과 발산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몇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선이 떨어지려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자꾸 모이려는 성격이 있고, 또 모이게 되면은 다시 이제 발산하려는 성격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많이 주식을 갖다 연구한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거의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옛날에도 그랬고, 이거는 거의 이제 진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갖다 정리를 갖다 하면은, 스팬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이동평균선이 가지는 성질은 기본적으로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기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얘기하면서 모든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의 다 통하는 어떤 이제 마치 이제 진리 같은 이제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이평선이 이제 멀어지면은, 떨어지면은 다시 붙으려고 하고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고, 가까워지면은 이제 다시 멀어지려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속성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다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산시걸의 이제 합성은 언제 하느냐 하는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제 그 카페로 해서 이제 언제 그 하느냐 할 때, 다산시걸은 이제 제가 다산 선생으로 옵션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옵션의 이론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하려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이제 막혀서 못 들어간다 하면서 딱 하나 가르쳐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산시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극외과 제일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걸 매수를 하고 그 두 칸 아래에 있는 걸 갖다 매도를 해서 항상 이것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 아무것도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제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하느냐? 좋은 질문이죠. 이제 이 다산시걸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하는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언제 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옵션 가격을 갖다 가지고 얘기할 때 뭐 살이 퉁퉁하게 쪘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씁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0.1 이하로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0.5 이하로 가게 되면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거의 결제일이 가까워졌을 때는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물론 이제 옵션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은 조금씩들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언제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는, 다른 거는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이 제가 이제 언제 해도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다산시걸 중에서도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돈을 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옵션의 어떤 그 가격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라서 옵션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만 이제 보시되, 처음에는 그냥 당월물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당월물로 이제 하느냐, 차월물로 하느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당월물로 하게 되면은 특히 월말이나 월초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가격 자체가 작아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예상 수익이 이제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제 그 카페나 블로그에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실 계좌를 갖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월말에 이제 새로 이제 짜게 됩니다. 월말에 그 다음 차월물이죠. 그러니까 당월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4월물이 아니라 5월물로 해서 짜게 되면은 위험도 피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먹을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그 투자를 갖다 해 나갈 때, 제 경험으로는 뭐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그 리스크도 피하고 수익도 이제 낮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말이냐 월초냐 아니면 중간이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갖다 할 때 몇 가지를 갖다 고려 이제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그 아시고 싶으시면은 제 카페나 이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 다선생이 어떻게 했구나 하는 걸 갖다 확인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질문에 이제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제가 이 다산 선생의 옵션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떤 그 방법을 갖다가 저하고 익히셔서 이걸로 이렇게 제대로만 익히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족보다도 더 친하게 거의 매일
함께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만 이렇게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평생토록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제 100% 다 옳다라기보다는 비교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하고 함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할 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 한 주도 이제 투자들 잘 하시고 한번 제 카페도 들려가지고 한번 방법을 갖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즐겁게 또 한 주를 갖다가 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